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안 깎이고 330만원,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5%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은 1인당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는 1인당 100만원 상향된 금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합치면 4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핵심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달까지 신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요. 자, 받을 수 있는지 Q&A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정부가 2023년에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자,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돼서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가 깎여서 받는데요. 자,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셔서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인데요. 자, 호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이 3,200만원 미만 소득 요건 기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재산 요건은 공통적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7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종전에는 4천만원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7천만원 미만으로 2023년 소득 발생분보다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요. 자, 재산 요건은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가능한데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기준을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셔야 되고요. 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의 기준은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기준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셨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가구원 재산을 산정할 때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모두 합친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최대 330만원, 호벌이 가구는 285만원, 단독 가구는 165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종전에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맞벌이 가구, 호벌이 가구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근로자녀장려금 나는 자격이 안 돼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20가지 항목 중에 중요한 Q&A 꼭 체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566-3636으로 전화 주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자녀장려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소득 관련에 대한 Q&A,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 관련과 기타 소득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 장려금은 최대 몇 명까지 제한이 없고 18세 미만 자녀는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이 4천만 원이 조금 넘을 경우 7천만 원 미만으로 그
기준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한데요. 자녀와 함께 사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업 많이 참여하셨죠? 자, 이런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업인도 장려금을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농업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자, 대리운전 기사도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세금이 원천징수 3.3% 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매출이 6천만 원이면 3,200만 원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국세청에 전화해서 상담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억 5천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 1억 원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초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 재산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영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판정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문을 내가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안내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구 내에서 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을 정해놨는데요. 총 급여액이 많은 분 먼저 신청할 수가 있고, 장려금이 많은 분, 또 전년도 신청자 순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안내문도 많이 받으신 분에게 안내문이 가니까 혹시 나는 안내문을 못 받았다, 그래서 신청 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5월 31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까지 반드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그 8월 말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5월 31일을 넘겨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깎여서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쁘시더라도 오늘 방송 보시고 바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케이스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셔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330만 원, 100만 원 안타깝게 날리는 겁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총 지급액이 예를 들어서 자녀 1명 대상이 되고 내가 대상이 된다면은 4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Q&A 내용 중요한 내용이 많으셨죠? 참고하셔서 내가 자격이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Q&A 참조하시고 좀 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국세청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390만 명이 이상 대상이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